다음 강연은 미래의 연구자들에게 신진 연구자와 연구자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 주 에어와이즈 김현덕 박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어와이즈 대표 김현덕입니다. 제가 이제 에어와이즈 선임하기 전까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기회를 주신 신진 연구자님께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어와이즈는 제가 창업한 지 1년 반 정도 된 항공기 부품 개발 기업입니다. 그리고 항공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 가진 이력들에 대해서 한국인 대회도 참가를 했었고 한국인 대회도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KFX랑 LH 사업 많은 분들께서 참여했었던 개발 사업에서도 일부의 부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도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에어와이즈를 설립하기까지 어떤 기술들을 습득을 해서 최종 창업을 도전하게 되었고 그때 내가 배운 어떤 연구를 어떤 기술을 습득했는지를 보면 단계적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는 역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카팅하고 배울 수 있게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여러 사람들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도면도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규격에 대한 내용과 생산 기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품하기 위한 생산 관리 전체적으로 알고는 기술들을 여러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배웠고 거기에 대한 내용, 과정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인력 항공기, 인간운행 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나 만들고 싶었었던 꿈이 있었는데 다행히 기회가 없게 되어서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기업으로 활동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취미가 글라이더 만드는 게 취미였습니다. 한 10년 정도 취미로 그냥 자작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글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공학적인 지식 없이 글라이더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항공대학교에 들어와서 이 글라이더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공을 구조 최선설계로 전공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작을 직접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제작에 필요한지 좀 몸소 느꼈었죠. 그래서 유한도서 해석을 공부를 하다가 이런 최적 설계에도 좀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제가 설계를 하는데 기초적인 기술들은 다 구조 최적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모양항공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2년도에 인력항공기에 대한 시범 경쟁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글라이더 만들었던 경험 하나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싶었었던 거는 울릉도에서 속도까지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언젠가도 도전해봐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2년 대회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박사 2년차죠. 박사 2년차에 카티아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한 30m짜리 글라이더를 만든다는 목표로 한 땀 한 땀 리브도 온도를 다 붙여가면서 한 땀 한 땀 이게 또 손으로 노간다 보고 이렇게 저 열심히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첫 번째는 제작이 좋아서 용감하게 모르니까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작했었을 때는 가장 만들고 싶었던 설계로 공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른 항공기를 보고 최대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뭐 시설 같은 것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 시험은 처음에는 그냥 복도에서 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는 이 제작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외형이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었고 가장 핵심적인 실패는 기어 박스에 사용된 베어링이 파손이 되는 문제로 결함이 있었고 당연히 대회 당일날 결함이 나왔겠죠. 그래서 일단 많은 제작 기술도 습득을 했고 너무 재미있게 도전을 했지만 베어링 파손으로 실패를 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알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마한 도전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다시 도전해서 만든 현상인데 그 MIT에서 만든 항공기와 어떤 그 기반으로 최대한 그 기술을 공부를 해서 그리고 그 소나의 프로그램 실력도 늘었고 제작 기술도 많이 늘었죠. 첫 번째는 프로펠러 성능도 개선을 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조종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력 전달 부분이 파손이 없도록 거의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날개가 활주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 32m 정도 수준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한 시설이 있어서 뭐 1년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실제 그 작업장은 실험실에 있는 그 테이블 4개 붙여놓고 일반적인 실험실 관계에서 한다 붙였었어요. 프로펠러는 이렇게 조립식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고 그냥 가능한 방식대로 삿포로 달면서 정립도를 맞춰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때는 이 프로펠러가 휘어짐이랑 떨리는 때문에 고속으로 갔었을 때 제대로 추력을 못 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성을 개선하는 형상으로 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페달링을 하니까 공기 저항이 심해서 이 동체 부분의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카테하고 대충 형상을 맞춰놓고 이 상세한 모델링은 힘들어서 이 정도 설계해놓고 리그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손으로 나머지는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탈 수 있을지 내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고심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그냥 붙였어요. 테이프로 붙여서 다 썼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됩니다. 이때 만들었던 기어 박스인데 파손됐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기계 부품에 대해서 구조해석도 하고 제작도 기계가 뭐 옵션을 선정을 해서 가공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이런 기계 부품에 좀 잘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조 시험을 했었을 때의 영상인데 그때 요 그림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하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좀 대화를 나눠볼 거예요. 이게 메인 스파입니다. 32인짜리 메인 스파고 여기에 각 기계 위치에마다 줄을 이렇게 쭉 달았어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다 인프루찬에 줄을 달았는데 그때 이 설계를 실패했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좀 더 영상 보면 한번 나와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실수를 했었냐면 이 스파의 전체 무게가 15kg 정도 됐어요. 이때 실험을 했었을 때는 무게 추의 위치를 총 양력을 100kg 정도로 분산했었다가 스파 무게 15kg가 더해졌죠. 그런데 중력을 받을 때는 이의 힘의 방향과 중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실제로는 15kg가 빠지는
기차에 대한 3D 모델이고 제작 시간은 좀 효율적으로 해보고 레이저 커팅으로 폼으로 가공을 했었어요. 날개의 직물도 개선이 되었고 중량도 개선이 되었고 이게 플레이 버튼도 잠시만요. 근데 동영상을 생성할 때까지 밀려있어. 이때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런 패널 활동이 기체에 많은 진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지상에서 좀 테스트해보자 해서 이렇게 지상에 프레임으로 고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제가 이게 전력으로 제가 지금 타고 몇 번 동안 밟을 수 있는지 충분한 출입을 하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다른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지상 시험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게 대회장에서 조립 공간을 배정받은 데서다가 이제 이런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회 때 이륙을 했었던 영상인데 제가 그때 이 영상을 보고 실수를 깨달았었어요. 날개가 너무 아니었죠. 이때 사실 많은 중량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가 최초 생각했었던 것보다 기체의 무게가 10kg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완성도도 이때가 제일 잘 만들기도 했었고 밸런스도 잘 받았었는데 중량 때문에 제가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흥동기도 무거워서 실질적으로 이런 때가 5kg밖에 못했었어요. 이때 다음 시기에 대해서 이게 제일 마지막 도전 2014년 대회 도전. 근데 날개 양쪽 기울어지는 거랑 양쪽에 있는 에어로더를 보는 영상. 근데 이륙을 해서 날개가 원하는 형상으로 설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무게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때 페달링도 많이 개선을 했죠. 근데 이때도 사실 제가 체력이 좀 부족해서 멀리를 못 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비행기로 제가 타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여서 이 대회를 참여해서 3년 정도 도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3개의 비행기를 만들었고 결국은 이제 다른 어떤 아주 소수의 제작팀으로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시작에 도전의 절반의 성공 정도를 했는데 사실 이후로는 공부를 해야 돼서 한국인은 3년을 준으로 그만하고 박사의 과정을 마쳐야 되어서 다른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일단 제가 인간 항공기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모두가 취미 활동 과하게 하는 거로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결과로 실제적으로는 항공기 부품을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카티아에 대한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공부를 하면서 설계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툴에 대한 능력을 생겼죠. 그리고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열실하게 느꼈는데 첫 번째 도전에서는 저는 좀 제가 만들고 싶은 저희 의도에 대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 됐었죠. 그래서 이 모방 설계의 중요성에서 뭐를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큰 시간과 큰 비용을 투자를 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제가 창의적인 설계를 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세심 있게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아주 뼈저리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외를 할 때는 저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따라해 가면서 많은 기술을 좀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에 대한 뭔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사실 몇몇의 저희 팀이 제일 적을 때는 3명이었고 제일 많을 때는 8명 정도의 팀이 있었는데 아주 소수 인원으로 이 한국이 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1인 다역을 많이 해야 됐었죠. 그래서
완전 소수의 팀이 한국의 전체에 대한 설계 경험을 각각 분야에서 다 해볼 수 있었다는 좀 종합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중요성을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고장 탐구, 개발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때 많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항공기 대회를 끝나고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해서 첫 번째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PTO 샤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기업의 개발 담당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장착이 치는 엔진의 요 하단에 있는 부분에 엔진 동력을 밖으로 빼기 위한 그런 이 인터페이스가, 이 인터페이스에 장착되는 그 튜브를 통해서 항공기에 부착된 기어박스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된 기어박스로 각자 유압 정체나 발전기 이런 엑스사리를 돌리는 요게 장착이 됩니다. 제가 설계했었던 부분이 요게 장착이 되는 부분입니다.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제 사진을 저희가 설계했었던 제품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뭐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인도에서 개발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때 이제 개발 기간이 2017년부터 20년 한 5년 정도 거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5년 정도 설계를 했었고, 이때 좀 특이한 건 설계부터 보직을 갖고 가면서 계속 혼자서 개발을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설계할 때는 제가 설계 담당에 있었었죠. 해석도 제가 하고, 해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도면도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정 개발에 이틀 시험까지 미리 얘기는 했지만 그 작은 중소기업에서 전문 인력으로 개발을 할 때까지 좀 혼자 진행을 했었고, 핵심 부품은 요게 달려져 있는 커플링이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이런 파손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구조 최적 설계 기술을 가장 잘 써먹어서 이렇게 설계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개발을 참여하다 보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제가 창업의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개발에 참여한 부품이 이 무장 장착대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딱 그 사진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진으로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거의 부품 개발 기간이 당시에 1년 정도 만에 제작부터 설계부터 품질 시험 끝날 때까지 1년 정도의 개발 기간으로 도전을 했어요. 비상적인 일정과 제작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 아이템을 끝으로 이제 나도 이제 혼자서 창업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